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세럼이 FTX 사장 뽀글이가 언급을 해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인 거잖아.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그렇다 그러면 난 웨이브도 올라와야 된다고 봤었거든, 세럼이 올라갈 때. 근데 웨이브는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고 세럼이 존나 올라가길래, 그래서 혹시 뭐 어떠한 정보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올라간 건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거야. 왜냐면 세럼도 저점이 계속 갱신되면서 내려간 거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군 거거든. 아니, 비슷하게 차트들이 이게 흘러갔어, 둘이. 웨이브도 존나 깎으면서 내려갔고, 저점 계속 갱신되면서. 둘이 비슷하게 계속 밑으로 흐르길래, 그렇다 그러면 보통 반등이 있다고 하면, 차트적으로 반등이 있다고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 비트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618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음, 반등을 하기를 바랬었거든요, 되돌림 값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 0.5가 깨지게 되면서 382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이 깨질 확률이 높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마저 무너지면서 거의 바닥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날봉상으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됐어요. 일단은 볼벤에 있어가지고 상단과 볼벤에 있어가지고 하단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얘가, 제가 피보는 이렇게 그려놨긴 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저점으로 하면 되돌림 값을 빠른 시간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81을 넘겨줬어요. 381을 넘겨줬고, 얘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얘네가 지금 이 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지켜준다고 하면, 이 114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이 구간 여기 19,300 라인 피보는 다시 원래대로 그릴 겁니다. 이 라인만 지지하면서, 이 라인만 지지하면서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 라인이 지지가 되거나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다시 이거 큰 추세, 큰 날봉으로 인해 가지고 박스권은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다시 저점 트라이하러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얘네가 이거를 내렸을 때 여기를 지켜주면서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깨지면서 무너진다 그러면 달봉상 이게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저기를 찍고
그 하루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저렇게까지 올렸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두 번째 테스트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냥 힘없이 무너져가지고 이 저점 깨지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문제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이거 올린 거 조정 받고 올라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라인 안에서 어떻게 진행을 시켜주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날봉상 한 번이라도 제가 그냥 계속 복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이 날봉 중심선에 있어가지고 이 지지가 나는 한번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는 얘네가 이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제 있었던 뭐 CPI 그거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는데, 좀 이게 이렇게 이 고점에 있어가지고 이 886으로 있어가지고 트라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고점을 못 뚫고 내려오는 이 무빙이 조금 이례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그 큰 추세에 있어가지고 하방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이 달봉상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어차피 이 정도에 내렸고,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지지한다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상승의 효과가 1대1로 나오기에는 힘들 거다. 어느 정도 상승은 이루어지겠지만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흘러가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근거를 찾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하는 거 있어서는 얘네가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구간은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래도 뭐 지금 7월에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아직 달봉에 대한 마무리하는 부분에도 시간이 남았을 거고, 그 다음에 주봉상도 보시면 옆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얘네가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큰 추세로도 볼 수가 있어. 만약에 이게 7월달 안에 무너지면서 이 라인이 깨지고 떨어지면 이제 앞으로의 코인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지를 하면서 얘네가 옆치기를 해가지고 바닥 따지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얘네가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을 382를 뚫어줬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날봉상도 보면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가 뭐 비트가 끝났다, 하락이 다시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딱 그 큰 틀 안에서만 분석해가지고 그 기준만 지키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뭐 변수가 발생했거나 뭐 무너졌거나 제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관점은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114 부근이 안 깨지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냐고? 일단은 그냥 이 저점이 안 깨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 저점이 안 깨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저점을 떠나서 여기에서 만약에 스탑을 걸어주면 더 좋고, 근데 여기가 깨졌을 때 이 저점까지 깨진다고 하면
조금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 번째 트라이예요. 근데 이 다음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트라이해서 저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이 저점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면 뭐다? 이제 여기를 트라이하러 가는 거잖아. 17,622. 그렇게 되면 좀 불안하게 되지. 불안하게 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좀 어느 정도 개미들이랑 이런 사람들 많이 던졌던만 여기까지 올렸다가 여기 이 구간에서 또 청산 나는 확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던데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하러 갈 때는 이때랑은 또 다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순차적인 거야, 순차적. 그냥 단계별로 지금 구간을 내가 딱딱 그냥 정해놨잖아. 이렇게만 안 되면 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고래들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고래들이 추가 매입하거나 새로 들어온 고래들이 있는 걸로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건 지켜봐야겠지. 이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개미들이 던지고 고래들이 사면 그거는 좋은 거고 솔직히 개미들이 던진다 해가지고 뭐 영향 크게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튼 그때 뭐냐 초코콜라가 올렸던 CVD 차트인가 뭔가 그거 방송국 게시판에 있거든. 내가 그거 보고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그거 보고 내가 캐치한 거거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차트 방송국 게시판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뭐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계속 좀 관망했었고 솔직히 이 무빙 나오는 거가 뭐 그거라며 어제 있었던 그거 그때 발표 때 이거 떨어진 거라며 나 이때는 이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래량 터졌는데 괌에도 가지도 못했어요. 희석시켰죠. 이게 희석시켰을 텐데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거를 되돌림 값을 381을 찍었다라는 거는 보통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382 되돌림을 준다라는 거는 상승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추세가 하방이 강했다가 이렇게 빨리 되돌림을 줬다라는 거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전환이 되는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한 번에 저점을 깰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했다가 되돌림 값을 주고 어디에서 지지를 형성한 다음에 반등을 크게 주는 경우가 또 많아요. 상승의 힘이 이 근거가 맞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고 지지 형성해 가지고 반등을 주냐 그리고 어디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 가지고 올리냐 이런 거를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여기에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하면서 되게 애매한 구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좀 지켜보면 된다. 어차피 이 저점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진짜 발바닥 각질의 저점이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겠지만
분명히 타점은 올 거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준에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 단기에서 하방으로 갈 거였으면 저거 CPI 발표한 다음에 저 위로선 피레침 위로 못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지? 2만 100을 못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아, 요거 여기에서 이거 해가지고 해서 여기 내려왔었는데 이거를 올렸을 때 만약에 하방이 더 가야 된다면 이거를 뚫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잖아. 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차트를 해석을 하는 것도 뭐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CPI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못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1차원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는 거고 큰 걸로 봐야 되면 만약에 하락의 파동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동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파동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쳤을 때 단순히 이거를 못 뚫어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돼.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이 하락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있어가지고 상방이 됐다라고 보여지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한 번에 쭉 올려가지고 이걸 뚫은 경우가 거의 없잖아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의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근거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82의 되돌림을 줬다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거를 어느 정도의 파동적으로 봤다. 그러니까는 뭔가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만약 그러니까 짧은 걸로 봤을 때 여기에서 시작됐던 게 여기로 끝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면서 떨어뜨린 거잖아. 그래서 이 과매수에 들어갔던 이 고점에 있어가지고 깼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근거가 될 수는 있죠. 조금 더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CPI에 시작됐던 걸로 인해 가지고 CPI 하락이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걸 다시 올려가지고 이 시작점을 뚫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지. 따지고 보면 차트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차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답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뚫어주면서 이게 그려보니까 382의 되돌림까지 뚫어줬다라는 좋은 신호가 겹쳤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나가 뒤져 하방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이거 때문에 단기 하방이 안 나올 거라고 조금 안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려는 있어 솔직히. 얘네들은 어떻게 차트를 그리는 게 솔직히 이거는 뭐 세력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냥 얘네들 만약에 여기까지 올렸다가 그냥 이대로 계속 떨굴 수도 있어. 이거 낄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걸로 근거를 잡고 접근하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열어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말하는 근거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근거들은 이런 지지들적인 부분들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좀 더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아가면서 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고래 어서 와라.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은 이 지금의 무빙은 나쁘지 않다.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던 그 공포의적인 심리, 비트가 죽었다라는 그 심리로 나는 보지 않는다. 다만 이례적으로 여기에서 시작됐던 하방이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지 않고 계속 여기에까지 떨궜던 것은 너무 내가 여기에서 시작됐던 이제 상방에 있어가지고 이 힘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시장 흐름에서. 왜냐면 큰 추세로 봤었을 때 날봉상 얘네가 박스권으로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거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 조금 희망회로를 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무빙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배우게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든 상승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뭐 기억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뭐 705에 대한 부분, 뭐 618에 대한 부분, 0.5에 대한 부분, 뭐 382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피보의적인 수치적으로 있어가지고 반등 구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을 많이 외워두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의 피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대한 그 뭐 패턴이라든지 그 지지에 대한 피보 수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항상 말했던 게 어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 라인이 깨지면 안 된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이 이란이었었죠. 여기 어디였냐? 618이 지지됐던 여기 처음에 있었던 여기였었잖아. 그치? 여기 이 라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여기에서 왔을 때 이제 솔직히 여기에서의 더 떨어지게 되면 이 0.5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위험하다고 했었죠. 여기 맞지? 이 구간. 여기 점선 있는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깨졌죠. 그냥 이런 것처럼 파동이 어느 정도 시작됐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저점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지. 그냥 일반적으로의 피보 수치로 인해 가지고 지지 라인을 보거나 저항 라인을 보면서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여기 이 점선을 내가 여기에서의 114로 찍었는데 기가 막히게 나 이거 보고 찍은 거 아니거든? 내 이거 보고 찍었냐? 혹시? 나 이거 보고 안 찍은 거 같은데? 그냥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저점에 있어서의 114를 내가 그려놓은 거 아니었나? 맞지? 근데 기가 막히게 저기에 있어가지고 이 구간이 딱 114가 되네. 조금 소름 돋네. 차트 이 새끼들 그려놓은 거 봐라. 아무튼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지금의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제 관점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내가 찍을 때는 저게 매수 자리가 맞는데 막상 떨어질 때 보면 쫄려가지고 못 잡겠다고.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계속 매매를 해봐야 돼. 하면서 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까지 안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타점을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얘네가 여기까지 안 떨어뜨리고 이 고점을 깨면서 여기를 깨주고 나면 어차피 조정을 주게 돼요. 조정을 주게 됐을 때 날봉상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2400 구간에 있어가지고 더 건강한 타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한 타점이 뭐냐면 오히려 이제 지금은 방금 시시마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잡든 타점을 여기에서든 잡든 여기에서 잡으려고 하지만 쉽게 못 잡게 돼요. 왜냐면 더 떨어질 거라는 그 공포 심리도 있을 거고 불안한 부분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에 있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저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상승에 있어서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거 더 떨어지면 잡아야지 하다가 타점 놓쳐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좀 상황들에 있거나 뭐 그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빨리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구간을 깨지고 조정을 받고 행보를 쳤을 때 비트가 분명히 현물이라든지 알트에 있어가지고 움직임도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자기의 관점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믿고 매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네가 상승에 있어서 힘을 테스트하고 나서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구나 줬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의 힘이 이제 생긴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잖아. 근거가 충분히 수집이 된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에 있어가지고 큰 추세를 봤을 때 큰 추세에 있어가지고 지지라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되돌림을 주는 상황에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말고 나한테 타점을 안 주고 올라갔다고 해서 조급해지지 말고 어차피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계속 하방이 뭐 이번 하락장은 이제 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점은 기다리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눈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가져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면 또 나름 이제 되게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공부를 하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나도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 지금 시장에서 이게 흐름이 이렇게 또 변칙적인 걸 주고 있구나. 나도 이제 깨지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나도 배웠어, 이번에. 이렇게. 근데 차트를 작년 뭐 상승장 하락장 겪고 이번에 상승장과 이번에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번에 반등장을 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새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이거를 놓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배워 나가는 거지.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 치시면 되고, 없으면 일단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켜보면 돼. 지켜보면 내가 지금 매매를 안 하더라도 얘네가 내가 오른둥이님 말했던 별풍선 33개 달아요 달아.
색식형 안 쉬고 계속 얘기하네 음료수가. 보름뚱이님 33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그 반등이라든지 조정장이 끝나고 반등장이라든지 상승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되돌림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되돌림을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몰랐던 부분을 지금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차트 그리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게 도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앞으로 얘네들이 추세를 전환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부근에서 되돌림을 여기까지밖에 안 줬다고 치자. 지금 가정하에.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뚫고 쭉쭉쭉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관점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근거가 더 추가가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관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장은 되게 공부하기 좋은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배우게 된 거고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이거는 무조건 좀 까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데에서 실매매를 하면서 좀 많이 경험을 하면서 배웠던 게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기에서 매매하면서 조금 뭐 배운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도 물론 여기에서 나가리 나가지고 솔직히 좀 힘든 것, 그러니까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멘탈적인 부분도 솔직히 멘탈 많이 깨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나는 내 관점대로 생각했던 거를 그냥 했는데 그게 무너졌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그러고 나서 관망하면서 봤을 때 얘네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는 거를 보면서 나는 또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변칙성이 또 생겼구나라거나 뭘 배운 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야. 왜냐면 어차피 날봉상 얘네가 박스권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봐봐, 날봉상 박스권을 그려준다고 했었을 때 어차피 얘네가 이 볼벤을 또 트라이하러 갈 거야. 근데 이 볼벤을 트라이하러 갔었을 때 바로 찍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뭐야, 큰 추세로는 박스권이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서는 이런 무빙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라고 하면 얘네가 어느 정도 상승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중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날봉상에 있어서 볼벤 중심에 있어 가지고 지지가 강해지는 거를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나는 여기 이 0.5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좀 확신 아닌 확신도 했죠. 왜냐면 이 0.5 라인이 그 날봉의 지지 라인이었거든. 볼벤 중심. 그랬기 때문에 난 청산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왜냐면 내 청산 라인이 여기였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고 나의 타점도 나쁘지 않았다고 난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난 충분히 관망하고 지켰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있어가지고 반등도 있었어요. 반등도 있었는데 내가 안 턴 것도 있지. 근데 그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내 입장에서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빙은 얘네가 날봉상 박스권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 아무래도 얘네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달봉에 있어가지고 큰 추세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큰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무빙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옆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릴 확률도 높아져요. 대신 저점은 조금씩 높아질 수 있겠지. 저점은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점도 갱신이 되는데
고점이 어느 정도 갱신이 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폭이 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조정폭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좁혀지면서 상승에 있어가지고의 조정 되돌림 구간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면 이제 또 거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이제 추세에 있어가지고 상승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강해지고 있구나. 정말 말 그대로 그러면 하락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큰 추세는 소각이 되고 이제 횡보였던 그 기간을 우리가 겪었던 거고 이제부터는 상승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시그널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 또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차트를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트 그리는 거를 의미 없이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플로우로 여러분들이 여태 있었던 그 흐름이나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 경험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조금 보면 대응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시장에 있어가지고 나만의 시나리오나 관점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장이 레알 사람 피 빨리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원래 하락이 있고 나서 하락의 끝무렵과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기 전에 있어서의 그 장이 솔직히 어려워. 하락장도 어려운데. 왜냐면 하락장에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경험했던 거기에 있어가지고 기억 폭행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게 잔상이 너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행보장에서의 그 반등을 조금 주는 것만으로 해도 이 하락장이 끝났나라는 착각을 주게 되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나는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에 있어가지고 그 근거들을 조금씩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야. 단순하게 그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근거들이 쌓이면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보기 끊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음악 안 틀고 지금 하고 있어. 이거는 맞지, PTSD 같은 그런 개념이지. 이거는 지금 유튜브 올리려고 남겨놓고 있는 거라서 이건 유튜브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 추후에 또 뭐 코멘트나 이야기할 거는 또 방송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마무리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